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부터 가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도시화라는 거예요. 도시화. 뭐뭐화라는 뜻이 우리 무슨 뜻 말이지? 이제 뭐뭐가 된다, 뭐뭐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즉 도시화라는 말은 무슨 말? 그지? 도시로 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시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주제는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도시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화의 의미,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화의 의미예요. 의미. 도시화의 의미. 첫 번째 도시화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필기를 위한 그냥 내용을 위한 필기야. 근데 나중에 다 적고 나서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도시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요. 도시의 수도 증가를 하고요. 세 번째로 도시의 면적도 증가를 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도시적 생활 양식. 익명성 같은 거. 익명성 등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도시화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도시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거의 뭐 ASMR 아닙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당연히 설명해 드려야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인구 유입이 활발합니다. 인구의 유입이 활발. 이거 다 쓰고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해요. 이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봐봐. 도시화라는 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도시가 우리가 하나가 아니야.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 기존에 없었던 D, E, F 이런 도시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도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도시도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만 하더라도 원래 광산구가 광주가 아니었죠? 광산구를 편입해서 광주로 더 면적을 키워나갔고요. 광주광역시로. 서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양은요, 면적이 사대문, 여러분들 동대문 남대문 아시죠? 그 사대문 앞만 한양이었어. 근데 점점 커져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남도 원래 예전에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인구 유입이 활발해요.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에 의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2차와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특징이 중요한데 인구 유입이 활발하는 이유가 2차 산업이 발달해서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화는요, 산업화와 같이 가요. 산업화가 되어야만 도시화가 된단 말이야. 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같이 가는 걸까? 왜?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도시라는 것은 언제 발달했을까? 처음에 1900년대? 그럼 조선시대도 도시가 있잖아요. 고려시대도 도시가 있어요. 그보다 더 오래된 도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언제 생겼다라고 봐, 우리가? 그렇지. 산업화가 되고 나서부터 현대적인 도시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같이 가냐면 산업화라는 건 우리 산업혁명이야. 뭐가 생겨? 공장. 그렇지. 공장이 생겨. 공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 노동사람, 일할 사람, 노동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공장이 없었을 때는요, 다들 각자 촌락에서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더 이상 촌락에 사람이 필요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 떠나야 돼, 촌락을. 그래서 어디로 가? 도시로.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떠나온단 말이야. 내가 그럼 노동자라 칩시다. 도시로 온 노동자야.
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향해? 공장으로 향해. 끝나면 집. 일어나면 공장. 끝나면 집. 공장, 집, 공장, 집, 공장, 집. 이렇게만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놀아야지. 난 기계가 아니야. 끝나고 나면 나도 삶의 여유를 찾아서 저녁에 치킨도 먹을 수도 있고요. 회도 먹을 수 있고요. 삼겹살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주말이면 쇼핑도 할 수도 있고 놀이동산 갈 수도 있고 머리도 자르러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나도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공장에서 2차 산업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 3차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서 같이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에는요, 또는 인구 증감, 인구 이동보다는 인구 증감으로 봅시다. 사회적 증감이 있고요. 자연적 증감이 있어요. 이게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일부러 세게 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조용한 걸 좋아해요.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증감은요, 전입과 전출로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출생과 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증감이라는 건 내가 이사를 가거나 누군가가 이사를 왔을 때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연적 증감은 자연적으로, 즉 출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사망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유입이 활발하대.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증감이 더 높은 거야? 자연적 증감 요인이 더 큰 거야? 야, 도시에 살면 애를 막 10명, 20명씩 낳아요. 야, 도시에 산다고 막 애를 막 2배, 3배 더 낳지는 않아요. 그죠? 네. 비슷하게 낳는단 말이야. 즉 사회적 증가 요인이 컸다. 즉 이촌 향도,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해온 요인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로 갑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도시화라는 거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나는 도시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도시화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 수식이 있는데 엄청 어려우니까 똑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체 인구 분의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도시화율이야. 엄청난 수식이지? 네. 어려워 안 어려워? 엄청 심플해. 1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800명이 도시에 살아. 그럼 도시화율은 몇 프로? 80. 그렇죠. 10분의 8, 0.8.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화율이 되는 거야. 100명이 있는데 50명이 도시에 살아. 그럼 도시화율 몇 프로? 50%. 어렵지 않죠? 이걸 수치화시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도시화에서는 이 도시의 인구 증가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그것이 꼭 도시화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도시화 과정이야. 도시화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좀 보실 건데, 그럼요. 선생님이 평소에 그림 잘 안 그리잖아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프. 집중하세요. 근데 엄청 중요해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 아래에 있는 X축이 시간이야. 이 Y축은 그렇죠. 도시화율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도시화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도시화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이 라인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여기 첫 번째 라인에는 초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를 가속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대략 이 라인을 우리는 8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울기 이야기를 조금 하면 기울기라는 거는 X축의 변화량과 Y축의 변화량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지. X축이 많이 커졌는데 Y축이 적게 커지면 이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시화율이 막 적게 올라갔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X축이 이만큼 커졌는데 Y축이 이만큼밖에 안 커졌어. 완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완만. 근데 이 친구는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Y축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도시화율이 가파르다. 즉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착 단계에 가면 이제 이 그래프는요.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요.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살짝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으면 이 주식의 가격이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뭔 말이야?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단 말이야. 지역마다 다르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떨어진 지역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대로 유지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초기 단계. 초기 단계의 특징은 완만한 상승이 우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해요. 즉 시간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다음 두 번째 가속화 단계가 있어요. 가속화 단계의 특징은 그래프로 보면 급격한 상승이 특징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기에는 이촌양도가 일어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A를 마이너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수는 없겠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촌양도 때문에 일어난다. 플러스 교회화까지 일어납니다. 다음 세 번째 종착 단계. 다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둔화되죠. 둔화. 상승 속도가 둔화됩니다. 즉 느려진다는 뜻이야. 기존과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어질 겁니다. 뭐랑? 교회화랑 그렇죠. 교회화와 이 역도시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화와 역도시화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로 나가게 되는 거야. 교회로 나가는 거. 교회라는 것은 도시 밖 또는 도시 내부일 수도 있어요. 도시 내부지만 그 경계에 있거나 기존에 발달한 도심보다 살짝 바뀌거나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역도시화. 역도시화라는 건 도시화의 반대겠지. 도시화라는 거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도시화야. 그럼 역도시화는 뭐겠어? 나가는 거. 그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 주변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 내부 지역의 주변 지역과 관련이 없어요. 다시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역도시화는요.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디로 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도시에서 도시로 될 수도 있고요. 도시 밖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긴 도시에서 쫄라. 촌락으로 가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도시박이 곧 촌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도심이고요.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친구가 여기 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즉, 이 가운데 있는 도심이 너무 복잡스럽고 또는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해서 도시 외곽 쪽 또는 도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교외화. 도시 내부일 수도 있고요. 도시 밖일 수도 있어요. 즉 도시 내부지만 외곽적일 수도 있고요. 도시 바깥 하지만 도시의 영향력을 벗어난 곳은 아닌 곳이야. 그러니까 광주로 치면 담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이런 데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 또는 광주 내부에서도 꽤 외곽인 데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창이나 수원도 꽤 외곽이었고요. 이보다 더 외곽은 여러분들 저기 공항이 있는 쪽 그런 데까지 더 멀리 살짝 거기는 광주긴 광주잖아. 더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도시 외곽 쪽으로 교외 지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도시 가깝게 아예 살짝 밖으로 나가거나 이걸 우리는 교외화라고 부르고요. 역도시화는요. 도시인들이여 잘 있어라. 난 간다. 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역도시화야. 이거는 도시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설명하고자 하는 선상이 달라요. 교외화라는 거는 교외 지역으로 좀 더 쾌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나가는 거고 역도시화는 도시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즉 이거는 촌락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건 촌락으로 이동하는 걸 수도 있고요. 도시 내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수 있다라는 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도시화 과정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래프를 하나 더 보셔야 돼요. 똑같이 여기도 시간, 똑같이 여기도 도시화율이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 과정을 나타낸 거니까 둘이 뭔가 조금 달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래프 먼저 보시면 이 노란색은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은요, 개도국이에요. 글자가 이상해졌네요. 개도국입니다. 개발도상국.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시작점이 다르잖아. 이걸 유념히 잘 보셔야 돼. 이 두 그래프는 이 지역과 이 지역 둘이 시작점이 다릅니다. 우리 서양의 도시화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지 산업혁명. 언제? 몇 년도쯤? 그지 1800년. 물론 영국으로 치면 좀 더 빨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1800년부터 보통 우리가 봅니다. 1800년.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산업화가 좀 더 늦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 900년. 그지 1900년. 1900년을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저때 산업화를 시작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더 늦어. 근데 일반적인 개도국은 저때로 보는 겁니다. 즉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기울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선진국은요 비슷한 라인까지 오는데 이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요. 이 개발도상국은요 이만큼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어느 쪽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 개도국. 이게 더 가팔라요?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만큼 오는 거라 이만큼의 시간 동안 이만큼 오는 거라 개도국이 훨씬 더 가파르단 말이지. 그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즉 가팔라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개발도상국에 생기는 도시화 문제가 되겠고요. 200년 동안 진행됐으니까 선진국에 생기는 문제도 있겠지. 하지만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 점을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선진국 이거 떼도 된가요?
옆에다 같이 쓰면 좋은데 자리가 좀 없으니까 아래다가 선진국 쓸게요. 선진국의 첫 번째 도시화 과정의 특징은 기울기가 엄마다. 그렇지 완만한 기울기, 즉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조금씩 진행됐다는 거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 현재 어떤 단계에 이루어져 있냐 하면 종착 단계에 이루어 있습니다. 종착 단계. 현재 거의 다 종착 단계에 와 있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발생하기도 함이란 뜻이야. 봐봐. 중3 학생은 모두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또는 복습을 하기도 합니다. 말이 좀 다르지? 복습을 하기도 한다는 말은 복습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 즉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는 선진국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선진국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봤을 때 지금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네. 아니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도시화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80%는 진작 넘었어. 우리나라는 90, 약 그 정도 돼요. 90%가 넘어버렸어. 여러분들 교과서 15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근데 이 이유는 뭐냐 또 달라요. 물론 도시로 계속 모이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이미 다 왔어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오지.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노인들. 노년층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그 자리를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점점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화율은 도시 거주 인구는 자연스럽게 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도시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개도국이에요. 선생님은 개도국으로 쓰지만 여러분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써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개도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개발도상국으로 쓰시면 까먹지 않겠죠. 개발도상국이 뭔지 아시죠? 네. 잘 살려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반대말보다는 잘 살려고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나라. 선진국은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 공부를 잘 하는 학생,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말 잘 안 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후진국이란 말 안 쓴다고요.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급격한 기울기, 급격한 진행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급격한 진행에 따라 이촌양도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촌양도가 급격히 일어나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과도시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과도시화라는 게 뭐냐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수준인데 200만 명, 300만 명이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2배, 3배가 늘어나 버리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과도시화라고 부릅니다. 즉 이 교실에 50명, 30명이 정원이라고 치면 30에서 50명이 1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감당이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과도시화라고 부르고요. 현재 가속화 단계. 아직 이 올라가는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야. 즉 몇 년에 이루어져 있냐면 30에서 40년. 이 친구들은 약 20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중주도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만 보면 끝나요, 여러분들. 중주도시화 현상이 뭐냐면 한 도시가 너무 크게 발달한 걸 이야기합니다. 일 순위
도시가 일순위 도시의 인구가 이순위 도시의 인구의 2배가 이상 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너무 수치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전 큰 도시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도시들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순위 도시라는 수위 도시라는 게 나옵니다. 수위 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순위 도시야.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도시란 뜻이야. 우리나라의 수위 도시는 어딜까? 서울 같은 도시지. 보통 개발도상국의 수도는 거의 다 수위 도시야. 근데 종주도시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이야. 그럼 이 10명에게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복지와 똑같은 사랑을 줄 수 있어? 아니요. 그지?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의 자원은 한정적이고요. 10명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지. 그럼 어떤 아이에게 집중을 할 거야? 그지? 제일 잘난 애한테 뭔가 투자를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에게 집중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예를 들어보면 첫째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있는데 애가 좀 똘똘해. 그러면 나머지 애들 좀 기다려봐. 애한테 몰빵 시키는 거야. 애가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보내더라도 이 친구한테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보내면서 폭풍 성장시킬 수 있겠죠. 그 친구가 훨씬 더 잘 되면 열 아이 애매하게 누구도 잘 크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국가 입장에서 다시 봅시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으로 도시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자원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자고 하니 어느 도시 하나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도시에 몰빵을 하자. 될 것 같은 애들한테 될 것 같은 도시에 투자를 하자.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몰빵 빡 시키자.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수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수도가 확 커버려요. 나빠 안 나빠? 나빠요. 나쁘지 않아. 이건 어찌 보면 봐봐. 효율적인 측면만 보면 애매하게 돈 다 써서 말아먹느니 한 곳을 투자해서 제대로 키워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계속 지속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나쁜 현상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봅시다. 서울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시켰어요. 서울 개발시켰어. 근데 서울이 계속 커져. 경기도도 계속 커져. 나머지 지방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는 거야. 지방 소멸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지 지역 개발 문제라든지 지방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즉 서울의 인구가 지금 950만 정도 되고요. 부산 인구가 350만 명 정도 됩니다. 2배가 넘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한 지역, 한 도시, 될 것 같은 도시에 몰빵해서 지원을 하고 키우기 때문에 저런 종주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혹시 질문?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우리가 150, 151페이지, 152페이지까지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은 도시화의 의미, 그다음에 도시화율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시화 과정, 초기 단계, 가속 과정의 종착되기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진국과 개도국을 비교해서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 알아두셔야 된다고. 알겠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몇 문제 정도 나올까? 그렇죠. 다 보라는 거죠. 여러 개 나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